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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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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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C 따라하는 정수자가 오늘은 2018년 8월 7일. 예,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연합님? 오늘이 바로요. 입추입니다. 입추. 말이 돼요. 이 더위에 입추래, 입추. 이 더위가 입추인 이유가 뭘까요? 예, 원래 음력으로 달력을 따져보면 입추가 맞아요. 입추가 맞고요. 입추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바람이 한 점 없던 이 하늘이 바람이 불고요. 하늘만 보면 가을이에요. 그죠? 하늘이 구름 있는 데 빼고 나머지 되게 천고마비의 계절이 오고 있는 거라서 하늘이 파랗고 높아요. 그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날씨는 더워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여름만 5개월, 여름만 5개월, 5개월 동안 여름이 지속이 되고 가을은 한 보름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리고 겨울이 4개월. 겨우 이제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그런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 근데 오늘은 입추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대표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을 하면 뭐가 떠올라죠? 천고마비 그리고 독서의 계절.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독서가 뭘까? 식욕의 계절 이렇게 됐습니다. 식도 좋고 독서도 좋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잡은 거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스타트업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네. 어떤 책을 읽었을까라는 한문과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기사로 나온 거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네. 사진 속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스타트업 기업들끼리 모여있는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를 제가 몇 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중에 저도 한두 권 정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그 1위는요, 바로 하드싱이라는 책입니다. 하드싱. 하드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왜 추천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창업가의 삶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기술해 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추천했어요. 실제 사업체 운영해본 저자, 그러니까 실제 사업체 운영해본 사람이 살아있는 실리콘밸리 스토리를 글을 썼다라고 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HR 쪽에 살아있는 인사이트. HR이 뭐죠? 휴먼 리소스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사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관리, 사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관리죠. 독서 어렵죠? 그래도 책 제목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책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1위는 하드싱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책은 바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제로 투 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얘기를 그거는 아마존에서 2014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됐던 책입니다. 경쟁과 독점에 관한 기존 관점을 완전히 제고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다. 라고 추천해줬고요. 철학을 전공한 피터 틸이 철학자가 쓴 책이군요. 철학을 전공한 피터 틸이 굉장히 사업에 대한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기업가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정의를 내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읽은 책입니다. 제로부터 원까지, 하나까지. 예. 하나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넘버 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책을 쓴 내용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 중 하나입니다. 재미없죠? 다음 책은요. 한국이야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 딱 보니까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원래 걔 모습은 제가 잘 못 봐요. 그죠? 거울 통해서 보지만 제 모습을 제가 잘 보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죠? 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진단하는 사람 중 하나가 일본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고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입니다. 한국 사회 구조를 구조해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왔던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저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해석했다라는 게 추천의 이유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이 책을 갖다 왜 읽었을까요? 창업기업들, 사사기업들 사람들이요. 한국인을 알아야지 한국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만 알아야지만 한국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떡볶이를 팔려면 아이들이 주머니에 떡볶이를 사기 위한 돈을 꺼내게 만드는 거가 하는 거가 사업이죠. 그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냄새 피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데보다 싸게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파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사업입니다. 다음은요. 사장님 1등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1등의 습관. 왠지 몇 등의 정보의 달인, 메모의 습관, 이런 류의 책 제목을 보면 왠지 장사꾼의 냄새가 나죠. 제목은 책을 팔기 위해서 기획된 책이라는 게 보여지지만 동기부여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본이 있는 것들에 대한 명쾌한 인사이트를 살아남기가 쉽게 제공하는 읽기 쉬운 책이라고 합니다. 1등의 습관. 1등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1등의 습관. 네, 대한학교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읽은 책 순위를 갖고 1위부터 4위까지 뽑았어요. 이 4위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 5위부터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서 제가 4위까지 뽑아봤습니다. 이 1위부터 4위까지 중에서 책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을. 요즘 이 인터넷 방송들이요. 개인 방송을 넘어서서 되게 글로벌한 하나의 미디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프리카 TV가 그렇고요. 카카오 TV가 그렇고요. 유튜브가 그렇고 네이버의 V라이브라고 하는 것이죠. 네이버의 V라이브를 볼 수 있는 V앱이 3년간 유료로 유료로 결제한 금액이 2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네이버의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플랫폼이죠. V라이브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인데 여기서 연예인들이 방송도 하고 일반인들은 방송 못하잖아. 이거는 네이버 정책상 약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만 방송할 수 있게 허가를 주고 있어서 콘서트나 이런 공연이나 연예인들 공식 방송만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플랫폼이 V라이브라는 건데 저도 사실 이 V라이브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공연을 한번 방송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V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3년간 이 누적 재생수가 34억 건, 34억 명이 영상을 본 거죠. 그래서 이 34억 명을 봤고요. 이 V라이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세대가 15세에서 24세까지 기준이고요. 이 세대가 전체 이용자의 79%, 80%죠. 이 중에 10대가 70%.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내용은 죄다 K-팝. 연예인 방송을 보는 거죠. 이제 약간 포멀한 TV보다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 개인적인 방송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콘서트장이나 팬미팅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굴 자체를 보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카메라 찍는 얼굴을 보게 되면 바로 내 앞에서 이제 공연하고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방송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예요. 그죠? 근데 한류가 유행하는 모든 곳에서 네이버 V앱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연예인들 데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 방송 쪽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뉴스는 그래서 네이버 V앱이 3년간 유료 결제액이 23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 가져왔고요. 두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예. SNS 뭘 제일 많이 쓰세요, 대표님?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앱 분석 업체인 YG 앱에 따르면 페이스북 앱의 사용시간 감소가 사용시간 작년보다 감소했답니다. 감소했고요. 밴드도 약간 감소했고 카카오 스토리도 감소했고 다 감소했는데 이 와중에 네 유레카님 어서오세요. 이 와중에 인스타그램만 늘었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되면 늘었고요. 오늘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기업 R&D 주사는 정치적 컨설턴트를 하고 있지만 제 또 원래 하던 일은 마케팅 대행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수제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가 오늘 저희 협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수제 도시락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SNS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한테 상담하고 갔는데요. SNS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꾸준히 운영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아무리 재밌게 해도 방송을 보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면 10명한테밖에 얘기 못 하는 거죠. 그죠? 페이스북을 아무리 많이 해도 페이스북 친구가 많지 않으면 열심히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신미 카페가 의미가 있는 건 정신미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2만 명의 회원 때문입니다. 그죠? SNS가 가장 힘이 가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다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페이스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줄수는 40대, 50대 이분들이 되게 바빠요.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죠? 유레카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SNS 앱의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인스타그램만 웃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동영상 편집 앱 어플. 동영상 편집을 예전에 PC에서 했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집하려다 보면 약간 좀 좋은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결제를 해야 해요. 그죠? 동영상 편집 어플에 지출이 2년 동안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는 늘었죠. 2년 만에 3배 늘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그 이제 유튜브에 보면 화장하는 법을 알려준 유튜버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뷰티 유튜버라고 하죠. 그리고 게임을 갖다가 해주는 걸 보여주는 게임 스트리머라고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보면 남이 게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나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 게임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냥 단지 그 게임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나 뷰튜버 같은 분들이 게임 그런 영상을 찍다 보니 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 어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지 그냥 컨텐츠 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하고자 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아이도 액체 괴물이라는 게임 장난감 만드는 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봐요, 검색을 해서. 제목에 액체 괴물이라고 액계라고 해서 넣었더니 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10대 아이들의 그 꿈 중에 하나가 유튜버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유튜버. 저희도 사실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유튜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대한 수익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교단의 유튜버로서 할 수 있죠. 다음 뉴스는요. 이제 재밌는 신기한 제품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징어를 닮은 수중 로봇 갑오징어 로봇입니다. 생긴 게 약간 갑오징어의 날개가 생겼죠. 그죠? 패스트론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수중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을 만들 때
영감을 얻은 게 바로 오징어와 농어 같은 이제 실제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오징어 로봇은 왜 만들었을까요? 연합회님.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을 때 뭐였지? 그 곤충 로봇이 있었죠. 곤충 로봇이 자동차 구석구석을 돌아가면서 비행기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고장난 모습 찾았잖아요. 그죠? 이 갑오징어 로봇도 그걸 만드는 패스트에서 만든 거예요. 곤충 로봇을 만드는 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갑오징어 로봇이 수중을 달아내면서 수중에 있는 정보를 갖다 캐치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갑오징어처럼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물속 깊은 곳에 온도와 깊이 특정하고 현재의 영상을 먹을 필요 없죠. 로봇이니까. 로봇 떡볶이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로봇 김밥은 있더라고요. 그죠? 갑오징어 로봇을 만드셨습니다. 패스트라에서. 물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예. 자, 그럼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다음은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변하는지요? 그걸 보여주는 기사를 제가 두 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쇼핑몰에 가면요, 마트에 갈 때, 예전에 마트 갈 때 카트를 갖고 다니는 카트. 밖에 있는 카트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하나씩 담아서 나올 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존에서 만든 식품점이죠. 식료품점. 아마존 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요, 카트가 필요 없습니다. 봉지도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어플을 켜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스마트폰 있는 카트에 담으면 바로 카트에 담겨지고 그 스마트 식료품점 아마존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문했던 식료품이 집으로 배송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와서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보고 선택만 하면 주문이 딱 들어와서 바로 집으로 배송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만든 식료품점인 아마존 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기술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다 하죠. 그죠? 롯데마트, 이마트도 이런 거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외국에 있는 걸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IT 기술은요, 배워오는 게 필요 없어요. 바로 적용하면 돼요. 그냥 가서 고르고 카트 넣고 결제만 하면 집으로 배송. 너무 좋죠. 앞으로는 실제로 이제 물건을 배송하고 포장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배송해 주는 사람도 오로지 배송하겠네, 그죠? 그럼 또 다른 마트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마트. 이 마트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뭐가 있죠? 물건 정리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이제 마트의 재고 관리는 사람이 하자고 로봇이 합니다. 할리라는 로봇이고요. 아마존 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예, 슈너스 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슈너스 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신비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 탈리라는 로봇이 실제 11개 매장에서 실제 투입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장을 혼자 다니면서 물건이 선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물건이 잘못 배달되어 있는 건 없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바로 이제 관리자한테 보내주는 거, 정보를 보내주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게 비교하고 확인해 봐야지만, 이 로봇이 정보만 보고, 사람이 가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 필요했다고 이제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로봇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재고 관리할 사람 필요 없어요. 이게 아마존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로봇은요, 우리나라에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당장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마트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T 기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돈 주고 사오면 바로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이 IT 기술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특히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
최근에 뭐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바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 로봇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첨단 바이오 산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구, 약품, 뭐 생명 기술 뭐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근데 바이오는요, 사실 생명은 생물학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 쓰입니다. 제 첫 번째 주목할 첨단 바이오 산업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는 어디죠? 미국? 미국? 중동. 중동 5.1달러. 나무와 풀, 동물들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 썩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석유가 되잖아요. 그죠? 석유를 캐서 팔면 돈을 벌죠. 그래서 사우디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석유가 필요 없다면요? 바로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인공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공기를 같이 이산화탄소에다 물을 섞으면 석유가 됩니다. 독일에 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문 기업인 선파이어라는 회사가 실제로 이 인공 석유를 개발했고요. 인공 석유를 개발한 거는 25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전에 만들었고요. 이 인공 석유를 블루크루드라는 이름으로 벌써 개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석유보의 상생 단가보다 훨씬 예전에는 사실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현실화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리터당 1,900원 정도? 조금만 더 줄이면 지금 저희가 기름이 얼마죠? 리터당 1,500원? 1,600원 정도 하죠. 리터당 1,6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지.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지켜봐야 할 바이오 산업입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 기름을 사서 씁니다.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이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의료 분야죠. 의료 분야.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인 23&me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가능하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병원 같은 데 가보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영양분을 미리 영양제를 넣어주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한 번 하는데 막 2, 300씩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분석기업에서 만든 거는 한국 돈은 약 10만 원 돈. 약 10만 원 돈이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누구나 유전자 분석 서비스 받아서 우리 집에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병. 우리 부모님이 탈모였어. 그래서 내가 탈모가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이 뇌진환으로 쓰러졌어. 그러면 나도 뇌진환 위험하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건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데 돌연변이 유전자를 미리 찾아내서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쪽 업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전병에 의해서 사람이 고생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 분야의 트렌드입니다. 마지막 지켜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요. 세계 최초로 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술인데 세계 최초로 암을 즉시 찾아내는 증강현실, AR 증강현실 현미경을 만들었죠. 그죠? 이 현미경을 보면 암이 직접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암세포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신개념 현미경입니다. AR 현미경.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분석하지 않아도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암이 있다, 암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다 첨단 바이오 산업에 속하는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이제 대표님 자리 들고 가시네.
또 앞으로 눈에 띄는 또 산업 분야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오늘 그 정부에서 그 전기세,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19점 몇 프로를 깎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4시간을 길거나 10시간을 켜도 2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낼 업체가 집이 이제 8만 원 정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겠어요. 이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를 소모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기를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자. 화력발전소, 원자발전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태양광이 있겠죠, 태양광. 우리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 수 있죠. 또 뭐가 있죠? 오늘 입추가 되자마자 부는 바람, 풍력 발전이 있죠. 그리고 수력 발전, 조력 발전, 그리고 쓰레기 태워서 만드는 여러 가지 발전소 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발전을 몇 가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전기차에 충전한 태양광이 에너지인데, 보통 태양광 에너지는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판을 놓거나 지붕에다 발전판을 놓고 그걸 통해서 충전하는 거였죠. 근데 미국의 한 업체인 미국의 솔라패널, 이 태양광 발전 패널을 만든 이 업체가 길바닥에 까는 패널을 만든 거예요. 길에다. 친환경 솔라 패널을 만들어서 도로 위에 이걸 깔아놓으면 차가 지나가다 서 있으면 충전이 돼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이 패널이 있는 데 서 있으면 그냥 무선 충전 방식 충전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주차장에 이걸 깔아놓으면 주차하는 동안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 협회가 얼마 전에 컨설팅했던 업체 중에 그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동안 충전시켜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정부당 옆에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냥 차가 태양광 발전소 판 위에 올라가 서 있으면 충전이 돼요. 주차장에 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대박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 공간에 이제 깔려있는 주차 공간에 공짜일지 주차비가 나가겠죠. 주차장이니까. 그죠? 주차장에다 주차비를 내고 대고 있으면 차가 충전이 되는 태양광 도로입니다. 공짜는 아니겠죠. 주차비 내겠죠. 그래서 대박 아닙니까? 다음은요. 이게 재미나는 겁니다. 영국의 버스입니다. 바이오 버스인데요. 배설물로 만든 에너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똥입니다. 똥을 가지고 만드는 똥오줌을 가지고 만드는 에너지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버스 사진 보면요. 옆에 좌석이 아니고 변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것도 보이죠? 그러다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응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이제 메탄가스를 이제 똥오줌에 나오는 메탄가스 이용해서 이제 버스가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 이 버스가 최근에 브리스톨 공항과 벨스 시내 중심가 구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만든 바이오 버스입니다. 네. 냄새가 날지 걱정이긴 하네요. 열심히 먹고 응가하면 되겠네요. 그죠? 재밌죠? 마지막에 소개할 기세가 더 대박입니다. 오늘 다시 다들 더운가 봐요. 반응이 없어. 이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페인트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페인트, 바로 솔라 페인트입니다. 솔라 페인트.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그 페인트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만든 건데요. 거기에다 바르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페인트 솔라 페인트입니다. 근데 이 페인트는 어디서 에너지 만드냐면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서 에너지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 에너지가 무제한으로 생산합니다. 무제한. 공기가 닿기만 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를 칠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대박이죠.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다들 전쟁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다들 난리죠. 우리나라는 뭘 만들까요? 잘 알고 있는 거죠? 물로 가는 자동차, 수소차. 현대차에서 만드는 그런 정도? 그 정도, 그죠? 근데 아직 전기차도 많이 못하죠. 전기도 만들려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환경 오염을 시켜야 하니까. 전기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겠습니다. 협회 소식이죠? 예. 우리 유레카님 요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 기업 안에 지도사를 모집하고 있죠. 8월 22일부터 제 8차 지도사 실무자 양성과정 사업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예. 유레카님이 늘 하지만 남들 쉴 때 공부해야지만 남들이 일할 때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 휴가라고 쉴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유레카님이 저희 협회의 교육 홍보 담당 이사님이에요. 맞죠? 네. 교육 신청 많이 해주세요.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자격증 시험도 보셔야겠죠. 그죠? 예,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유레카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교육 신청하시면 이제 연합회님 교육 신청하시면 유레카님이 전화 받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했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유레카님이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음 소식은요. 오늘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 오늘 어떤 회사를 소개할까요? 오늘은 되게 미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한 지 4년 만에 어디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유레카님은 모르시지만 네, 통화했나봐요. 창업한 지 4년 만에 매출액을 1,000억을 낸 APR을 해서 APR. 이번에 APR의 강선아 상무이사님인데 사실 제가 소개하는 그거는 단지 담당 상무님이 예뻐서 그냥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면 벌써 되게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창업한 지 4년 만에 된 회사인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런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소유진 쿠션이라고 해서 대박이 났던 제품입니다. 에이프릴 키친이라고 하는 에이프릴스 스킨.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회사가 바로 APR이죠. 소유진 쿠션이라는 거고요. 팬덤 쇼핑에서 3차 매진을 했던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바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창업한 지 4년 만에 화장품과 다이어트 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 4년 만에. 바로 이런 소유진 쿠션을 만든 회사가 바로 APR이고요. 또 어떤 회사가 어떤 걸 만드냐면요. 바로 이 복숭아 곤약 젤리 설빙이라는 걸 만드는 바로 글램디라는 회사도 바로 APR을 했습니다. 왜냐면 APR 회사가 만드는 브랜드예요. 다이어트 브랜드는 글램디. 그리고 화장품은 에이프릴 스킨. 제가 좋아하는 AOA 설현이 모델 제가 깜짝 놀랐던 복숭아 곤약 젤리. 설현이 이걸 먹고 살이 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복숭아 곤약 젤리 설빙입니다. 글램디라는 회사와 설빙이 같이 해서 만든 거죠. APR은요, 사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과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던 두 명이 만나서 만든 뷰티 브랜드입니다. 뷰티 브랜드. 두 사람은 스타트업 모임에서 만나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다가 위기투합해서 회사 창업한 거고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카카오 스토리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이런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일어나던 그 2014년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10대와 2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론칭한 제품들, 아까 얘기했던 에이프릴 스킨이나 블렌디 같은 그런 화장품과 다이어트 용품들이 연이은 한평과 사업이 성공하면서 작년에 매출이 650억 원, 작년에 650억 원 매출했고요. 올해는 매출 3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기업 솔루션으로 국내외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SNS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물건 팔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TV에서 물건 팔 수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물건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박입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도 이 방송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교육도 우리 유레카님이 아프리카 TV로 교육 홍보 방송을 하게 되면 대박일 텐데 말이죠. 그죠? 유레카님 방송 되게 잘하시고 카메라 되게 잘 받으시니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안 하시네요. 그죠? 방송하셔갖고 기업 안에 지도사분 한 분씩 초대해가지고 방송 인터뷰만 해도 대박일 텐데 그죠? 방송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생들 많이 모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소식은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 뭘까요? 짜잔! 바로 망토가 달린 앞치마 카메론입니다. 카메론. 딱 제목에 있는 것은 앞치마인데요. 망토가 달려있습니다. 망토. 이게 뭐냐면 주로 이 앞치마는요. 바베큐 파티장에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바베큐 파티장에서 입을 수 있는 앞치마고요. 바베큐 파티장에서 고기 굽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죠? 고기를 굽는 사람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 영웅들이 입는 카페론이라고 하는 바베큐 파티용 앞치마입니다. 되게 재밌죠? 망토알린 앞치마 카페론. 캐퍼론이라고 하면. 캐퍼론입니다.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면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파티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 파티의 영웅이 모든 버거와 스테이크를 차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걸 챙겨주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최고의 영웅인데 그 영웅에게 입힐 수 있는 어울리는 걸맞는 의상이 바로 캐퍼론이라는 앞치마입니다. 앞치마의 슈퍼히어로처럼 망토를 덮은 아주 간단한 제품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저런 바베큐 문화를 익숙해진 미국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별이 그려져 있죠. 그죠? 어떻게 입으면 슈퍼맨의 앞치마 같아요. 이 안에는 조리기구를 잡을 수 있는 주머니와 편의점에서 고리 같은 것도 있어서 자유롭게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앞치마인데 이 앞치마가 지금 팔리고 있어요. 현재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고요. 베타 브랜드라는 회사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판매 가격이 62달러. 7만원, 8만원 돈입니다. 그죠? 앞치마 하나가 8만원이야. 근데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팔리는 이유가 뭐죠? 바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죠. SNS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해외 아이디어 상품이고요. 다음 코너는 시청과제예요. 시청과제. 예, 9월 3일날 접수가 마감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 2년간 5억 주는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공고가 됐죠. 8월 3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에 도전하려면 아이템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거나 5G거나 정보보거나 지능형 센서나 AR, 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아니면 에너지 스마트홈과 관련된 이 관련된 분야에 해당이 되는 아이템이어야지만 도전이 가능하고요. 연구소가 있어야 하고, 벤처 확인이나 이노비즈가 있어야 하고, 예, 연구 개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넘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항에 관한 공고가 되었고요. 9월 3일까지고 저희가 컨설팅 있는 업체 하나도 이 과제를 지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기비 과제 중에서 5억 이상 주는 과제가 많지 않아요. 구매조건 과제와 함께 그 중소기업이 5억 이상 투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바로 BJ 뭉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패입니다. 실패. 읽어볼게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신념은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공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얻은 신념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얻은 신념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교회에 가면 간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간증. 그죠? 실패 사례가 반면 교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연합회님. 아멘. 전조사님, 요한님. 자, 다음 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 노안인가 봐, 안 보여. 회사에 아니라 공고사직이 되어서 1인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 업태 소프트웨어 개발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창업자금 소상공 중진공 융자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중진공을 상담했고요. 온라인 콘텐츠로 솔루션 분양 사업으로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회사들, 벤치마케팅하는 회사를 잡고 참고 삼아 특별한 기술, 특허 기술이 아닌 운용상의 특별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력이 없이 운용 베낀다는 거죠. 기관 상담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다가 국가정책 과제 수립도 없고 매출도 없고 입주기관에서 교육받은 것도 없어서 기술 보증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술 솔루션 분야 회사에서 벤치마킹해서 회원들이 가져다 수 있는 아이템을 제휴해서 마케팅 부분만 있는 거라서 초기자와 200을 가지고 사실 시작했는데 시설 자금보다는 한두 달 버틸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제어가 하기는 쉽지 않네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죠? 글쎄요, 어떤 답이 갔을까요, 여러분님? 기술 보증에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이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기술에 자신이 없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죠? 자신감이 중요하고요. 자신감 증명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다. 그게 뭐죠? 특허를 만들 수 있고요. 연구소를 만들 수 있죠. 연구 전담부서를 만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하려면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카페 공지사항에 있는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사업을 신청하시면 우리 유레카님 같은 분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떤 부분을 갖추시면 기부해서 뭘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글만 남긴다고 답이 해결되지 않아요. 직접 도전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합회님? 연합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직접 도전을 해보시면 되고요. 연합회님, 우리 유레카님랑 통화해볼까 어떠세요? 목소리 되게 좋으시죠, 그죠? 유레카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광고입니다. 오늘의 광고는 무엇일까요? 굿스타터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8월 31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9월 14일 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발표는 10월 31일 날 발표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법인 설립한 지 3년 이내에 또는 법인 설립 예정인 예비 창업팀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1억 원 투자 받았다고 1억 이하를 받은 업체들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나이가 39세 미만인 청년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야 모두 만족이 돼야지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구스타터 사기 모집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입니다. 네,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유레카님. 네. 유레카님 방송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방송 안 하시네요. 방송한다고 하면 제 아이디를 넘겨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한이 감사합니다. 추천업. 네,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된 건 아니신 거구나. 예, 오늘 입치는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하세요. 그죠? 하세요. 유레카님 좀 하세요. 방송에서 유레카님 방송하라고 하면 언제가 하시겠죠? 다음 주에 하신대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저는 없으면 되겠네. 그죠? 감사합니다. 유레카님.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집 튀기면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저 물 많이 드시고 선풍기 너무 끄라고 자지 말고요. 네. 약간의 간단한 운동하시고 땀 뻘뻘 흘리고 자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